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에서 클라우드 쪽에 아이아스를 담당하고 있는 강모윤이라고 합니다. 제 등 뒤에 아카마이 커넥티드 클라우드라고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제품들을 다 포괄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커넥티드 클라우드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아이아스 클라우드를 제가 진짜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아카마이가 이제 그래서 아이아스 부분은 이제부터는 아카마이 클라우드라고 좀 표현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시작한 지는 한 3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도 꾸준히 저희 고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현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비스케어 랩이라는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제 저희 고객으로 모셨고, 또한 저희가 말하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을 좀 여러분 일에 공유하고자 저희가 비스케어 랩의 대표님을 좀 모시고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희 컴퓨트 고객사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아이아스 부분을 컴퓨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고객사례, 그리고 그 고객사 이름은 비스케어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님이 그 비스케어 랩의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설명에 앞서, 진행에 앞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처음에 요약해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퀘어 랩에 대해서,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양력을 소개해 드리고, 대표님께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비스퀘어 랩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비스케어 랩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쓰시던 클라우드가 뭐가 불편해가지고 아카마이로 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POC를 하고 뭐 견적도 받고 기술 지원도 받아보고 해서 결국은 마이그레이션을 결정을 해서 타 클라우드에서 아카마이로 넘어오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럼 마이그레이션 할 때 고려할 점, 그래서 무엇을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매핑시켜서 해결을 했는지, 그래서 일곱 번째 현재 논리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에 추려가지고 이런 것이 좋다라고 저희 자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비스케어 랩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님 양력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미국 코넬 대학을 이제 학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전공하시고, 대학원은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약 25년 정도 IT에 몸을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의 행적은 스타트업 창업에 매진을 하고 계시고요. 2015년에는 인터파크의 간편 결제 솔루션인 옐로페이라는 걸 창업을 하시고, 2017년에는 네이버의 공식 풀필먼트 파트너인 파스토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셨고, 이제 2018년에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비스케어 랩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NFT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계십니다. 자, 김민석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이후에 회사를 잠깐 소개시켜 줄 건데, 좀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회사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스케어 랩 대표 김민석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 사실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통 팩트 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 혹은 IP 소유권의 보호, 그리고 디지털 인증서 등을 사스로 제공해주는 웹3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작서부터 그 애저 서비스로 출발을 해서 상당히 클라우드 쪽에 좀 민감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근간에 진행했던 일들은 보통 공공기관이라든가 ICT 기업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저희가 애저 서비스건 아니면 온프라미스건 제공을 해드리는 경우, 그리고 그 위에서 가령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전자등기 서비스라든가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지역화폐 서비스의 안쪽에 붙은 신뢰 시스템에서의 블록체인 처리, 그리고 뭐 가상화폐 지갑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서부터는 저희가 자체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돼서요.
NFT 카메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NFT 쪽 서비스 안에서의 약간 원본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하고자 했었고요. 저희의 방향성은 리얼타임으로 오센티시티 민트라고 처리를 하는데요. 실시간적으로 검증해서 어떤 뭐 코인이 됐건 어떤 자산을 발행하는 기술 쪽으로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미 생성된 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 사진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진을 찍는 순간 아니면은 동영상을 만드는 그 당시, 그때의 데이터의 흔적, 해시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런 내용들서부터 해서 이제 연관되는 상황 정보들, 시츄에이션 정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생성자 그리고 각종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블록체인에 저희가 흔적을 남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실시간적으로 사실을 검증해 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NFT 카메라라는 앱으로 CS 2024년 그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을 하였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서비스는 뉴스 제보 쪽, 뉴스 제보 쪽에 수많은 가짜 뉴스 제보를 저희가 좀 많이 제거시키고 싶어서 사실증명 뉴스 제보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든가 저작권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작 저작권을 만드는 출발서부터 마지막까지 총괄적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부분, IoT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CCTV서부터 아니면은 드론 쪽 아니면 각종 그 온도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주력하는 건 의료 정보 쪽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 검증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마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SNS에서의 뭐 중고 거래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보험 서비스 이런 쪽에서의 사실 검증 쪽에 관련한 각종 그 애저 서비스로 업체에 공급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서부터 애저 서비스로 출발을 했고 지금 하는 서비스도 전부 다 애저 서비스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애저 서비스라는 게 as a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애저 서비스. 예. 그래서 애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고 자꾸 다 들려가지고 애저 서비스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그러시다면은 비즈니스 초창기에 클라우드를 도입하셔서 쓰시려고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적어놨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코어 엔지니어를 제외한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안에서의 어떤 기술 이슈들 그리고 코어에 대한 내용도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 자체에 대한 내용 말고는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일단 넘버 원입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안전성을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싸야 합니다. 근데 가격이 싸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저희 같은 회사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거든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업체라든가 외부의 아웃소싱 업체들의 기술 지원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 쓰시던 클라우드에서 불만족을 좀 말씀하셨던 부분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A사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그렇게 사용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좀 고민이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러닝 커브였습니다.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저희는 더 워낙에 더 스타트업 상태고 또 초기 단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어 엔지니어만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코어 집중하는 영역보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고 또 적응 시장을 걸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회사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 A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했을 땐 결국 선택한 거는 안정적인 저희 인프라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엔지니어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부분처럼 보이겠지만 상당히 저희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항상 낳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비용적인 요소로 아주 심각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좀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사 서비스가 저희는 거의 우리나라에 들어온 초창기부터 쓴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뭐 당연히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 된 것도 있지만, 훨씬 많은 자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포진을 하고 저희가 이용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종의 락인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저희가 항상 비용을 얘기를 하듯이 이 비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쉽게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용 구조를 저희 A사에서 보면은 시뮬레이션도 있고 비용의 구조가 다 나와 있는데 결국 숨은 비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숨은 비용이 많다라는 거는 저희 같은 데서는 좀 이렇게 테스트하는 용도가 많고 순간적인 테스트를 할 때 보면은 이 정도쯤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요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고객사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비슷한 요건들을 아니 그 고민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 좋은데 비싸.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 그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그 기회 비용들을 다 돈으로 메꿔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딴 집으로 이사를 가볼까 했는데 특정 기능에 묶여가지고 이 하나 작은 걸 하나를 바꾸게 되면 전체 인프라가 흔들리는, 아키텍처가 흔들리는 이런 일을 많이 봤는데, 똑같은 경험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다음 장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대처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A사서부터 이제 클라우드를 한번 이전을 할 생각을 한 다음서부터는 생각보다 많은 초이스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선택 자체가 국내 클라우드를 선택하기에는 좀 많은 리스크가 담당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A사의 안정성을 저희가 벗어나는데 괜찮을까? 과연 A사를 벗어나는 데서도 저희가 안정적인 엔지니어들이나 어떤 그런 서비스에 문제가 없을까? 그런 다양한 문제를 좀 계속 고민하게 됐는데, 저희가 아카마이에서 제안을 받고 검토를 할 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을 한번 리스트하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한 5가지로 추렸는데요. 그 내용을 차트로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 일단은 뭐 아주 심플하게 쌉니다. 너무 쌉니다. 예상 저희한테 오퍼한 금액은 대략 한 50%에서 60% 정도 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POC 지나고 마이그레이션 후에 계속 몇 달 동안 돌리고 난 다음에 보면 대략 거의 3분의 2 정도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대표로인 저로서는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고요. 가격이 싼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뭔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POC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인스턴스 이동에 별 무리가 없었고 성능 테스트에서 저희로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받았고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특별한 락인 서비스가 없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체 인프라의 로드맵 안에 아니면은 기술 안에 놓인 거 안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고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블록체인 회사들은 해외 다른 리전의 서비스를 배포하고 여는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케이션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부분인데, 고객 지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 감사합니다. 저 보면은 되게 좋은 제품인데 뭐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저희 행사에 좋은 면을 좀 강조하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해 가서 '너무 좋은 것만 써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은 일단 이런 조건 POC를 거쳤고 이행하기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인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이그레이션 시에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대략 한 3 개월 정도 POC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저희가 생각보다 긴 POC 과정을 거친 이유는 저희가 상용 서비스로 블록체인 메인넷이 돌아가고 있고요. 거기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작지 않은 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오히려 POC 단계를 조금 좀 길게 갖고 가자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가 무중단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아카마이로 움직일 때 당연히 블록체인 서비스는 멈추지 말았어야 됐었고요. 그 위에 놓인 서비스들도 뭐 잠깐 멈춘 부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바닥은 무중단, 그 위에서는 일시적 저희가 키고 끄는 정도의 타이밍으로 전체를 이동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략 마이그레이션 시간은 한 1.5 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자세한 건 또 다음 장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기존 클라우드에서 이전을 할 때 고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텐데 거의 대부분이 가상망 안에서 서비스가 백엔드니 뭐 로직이니가 다 돌아가니까 이 VPC 이전이 원활할까라는 그 고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VPC 세팅을 얼마나 동일하게 아니면 더 좋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사는 생각보다 많은 특정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만 존재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요. 그 서비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희가 그 아카마이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고요. 그리고 보안도 마찬가지겠죠.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보안에서 아카마이를 오면서 당연히 세팅 값도 바뀌고 아카마이 구조로 바꿔야 되니까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당연히 고려를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OC 안에서도 봤었고 성능 테스트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1.5 개월 정도 저희가 좀 느리게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서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저희는 처리를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것들의 서비스에 대한 요건들이라면은 실제로 그 안에 항목들을 좀 파 가지고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는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다 저희 사례라서 아마 훨씬 더 복잡한 서비스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하게 움직일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한테는 한 30개 정도의 운영 서비스가 있었고요. 인스턴스 차원에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를 보시면은 저희가 순서 차원에서 움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메인넷서부터 해서 API 옮기고 웹 서비스 옮기고 당연히 MSA 서비스 옮기고, 그리고 MS에 관련된 RDB라든가 레디스 그리고 메시지 큐 등을 움직이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필요한 요소들을 놔두고 하나씩 원 바이 원으로 매핑해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뭐 VPC 세팅을 마치고 아카마의 VPC 세팅을 마치고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이슈로 몇 가지를 짚자면은, 일단은 락인 서비스 중에 NAT 게이트웨이는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보니까 직접 구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들이 항상 좀 걱정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하실 텐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희 내부에서 처리를 한 거는 S3 상황에서 지금 물론 뭐 설정은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코드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배포 같은 경우, 아니, 정적 웹 서비스를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정적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A사 같은 경우는 꼭 앞에 CDN이 명확하게 붙어 있고 그거가 같이 번들링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오픈 소스 쪽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카마이 쪽에서는 S3에다가 뭐 S3 커맨드에 저희가 WS 크리에이트를 활용하고 거기에 HA 프락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처리를 했었고요. 젠킨스 쪽도 마찬가지로 그 락인돼 있는 서비스를 저희 나름대로 오픈 소스로 변경해서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뭐 인증서라든가 모니터링도 다 되어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오픈 소스로 이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살짝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특히 예. 뭐 모니터링 같은 부분은 예. 좀 고도화돼서 만들어 주시길 좀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모니터링 부분은 저희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라파나나 프로메티우스 같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음 하반기가 되면은 좀 더 직관적이고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툴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바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런 일들을 POC를 거쳐서 괜찮은 제품일 걸 같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을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이런 기술적인 매핑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고 그래서 이런 논리적 구성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게 좀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마 저희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다 동일한 상황일 것 같고요. 일단 크게는 퍼블릭망에서 저희가 DMZ를 통해서 사설망으로 들어오고 사설망 안쪽은 VLAN을 통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배포는 젠킨스로 하니까 젠킨스를 통해서 저희의 저희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서비스 안쪽으로 통해서 배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보안으로 맞춰서 진행을 가고 있고요. 당연히 베스천 호스트 필요하니까 저희가 SSH 프락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는 내용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대체로 그냥 보안적으로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가급적 막기 위해서 뭐 크게 세 개의 부분,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움직이는 부분, 외부에서 접근됐을 때 부분, 그리고 내부에서 밖으로 나갈 때 부분을 나눠놓은 부분하고, 그리고 VPC 상황에서의 대부분이 존재가 저희의 서비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의 VPC와 VLAN 사이에서 이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논리 구성을 많이 잡아놨고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티피컬한 논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양에 맞춰서 저희는 그냥 그 저희 서비스 오리엔티드 돼서 나머지 이런 외부 개념보다는 저희에 맞춘 내용을 좀 보여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잘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겪고 1년 동안 사용해 보시다 보니 이제는 안정화됐고 이 시스템이 잘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25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한 장으로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용을 해보니 제가 여기서 뭐 아카마이는 정말 좋습니다 이 얘기보다는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표이고 회사의 대표로서 비용을 좀 명확히 확인하고 싶은 그 심리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서 단순한 비용 구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주 빠르게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비용을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락인되어 있는 서비스라든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러닝 커브가 있는 어떤 서비스 모양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도 좀 쉽게 좀 습득할 수 있는 아카마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좀 쉽게 적응이 된 것 같고요. 한번 제가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CS예요. CS 부분은 저희는 등급 자체가 이렇게 뭐 고급 뭐 저희가 그냥 기본이 아닌 다른 특화된 CS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디폴트 레벨의 CS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는 정말 너무 빠르게 응답이 왔고 정확히 온 거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와 같은 회사는 반드시 오픈 소스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 상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저희 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붙인다든가 연동을 할 때에도 가급적 오픈 소스였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마켓플레이스 자체도 아마 오픈 소스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비스케어 랩 김진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은 이대로 마무리하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기서 뭐 어떻게 67%야?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 영업 대표분들이나 저희 대표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아주 충실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세션에 좀 도움이 되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